조선시대 윤리서 볼게요. 세종 때 삼강행실도가 발행이 돼요. 그래서 이 삼강이 뭐냐? 군신, 임금과 신하, 부자, 아버지와 아들, 부부 이렇게 세 개를 말하는 게 삼강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군위, 신강 그대로 해석하면 임금이 된다, 신하의 별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부위, 자강 아버지가 아들의 별이가 된다. 이 강이 삼강에서의 강이 별이 강인데 이 별이 강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도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군, 위, 군, 임금과 신하, 군, 위, 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부위, 자강,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부위, 부강, 첫 번째 부가 남편, 두 번째 부가 아내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요게 이제 삼강이에요. 그래서 삼강이 뭐냐, 뭐에 관련된 거냐 생각을 하시면은 한 남자가 태어나서 생각해 보면 벼슬에 나가죠. 그 임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위 신강이에요.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에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부위자강. 그리고 남자가 결혼하면 부인이 생기겠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부위, 부강,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이게 삼강이 되는 거예요. 자,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 나왔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제가 세종 암기법 할 때 했었죠. 삼강행실도 3, 세종 3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세종은 369, 369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369에 3에 해당되는 게 삼강행실도가 있고요. 전국을 36개 사찰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어요. 36, 369죠. 369에 36이죠. 그리고 3포를 개항합니다. 여기서도 3이 있어요. 6에는 전분 6등법이 있고요. 9에는 연분 9등법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은 369, 369를 외워라. 그리고 이륜 행실도 여기서의 이륜은 뭐냐면은 친구와 장유 이거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남자 기준으로 보면 한 남자는 태어나서 임금한테 충성해야 되니까 이제 군신의 관계가 생기고 아버지께 효도해야 되니까 부자 관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부인과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가 생기고 그런 다음엔 친구의 관계에서 붕우 친구와의 관계가 생기고 또 이제 윗사람 아랫사람이 생기잖아요. 사회생활하면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연장자가 있고 연소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장유의 관계가 생깁니다. 국조 오레이는 신숙주가 성종 때 쓴 책이에요. 일단 신숙주가 성종 때 국조 오레이를 썼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국조 오레에서 국조를 야 국가 쪼다. 아 너 오래. 그러니까 저보고 국가 쪼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질 나죠. 그래갖고 막 성질은 냈어. 그래서 성질 내면서 하지만 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신숙히 간다. 성질 내면서 신숙히 갔다 해서 신숙주. 이렇게 저자와 어느 왕 때인지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국조 오레이가 무슨 뜻이냐면 국조가 그냥 국가의, 국가 행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오레는 5가지 예법이에요. 국가의 5가지 예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의 각종 행사에 필요한 국가의 5가지 예법. 그 5가지 예법이 뭐냐? 흉내. 이건 흉이 가슴 흉이에요. 그래서 흉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슴 근육을. 그래서 가슴 흉. 그래서 이게 흉내가 장래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래를 흉내에서 연결하시려면 아 가슴 아픈 장래는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가슴이 아프겠죠. 그래서 흉내가 되는 거예요. 흉내 흉이 가슴에서 아 가슴 아픈 거 그래서 아 장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길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자 가지고 해석하기가 힘드니까 저는 이렇게 예전에는 제사 절차가 복잡해갖고 엄청 길었어요. 밤새고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 엄청 길었죠. 그래서 아 길래 아 아주 길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연상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사가 길래잖아요. 앞머리 긋자 따면 제길이에요. 아 제길 제사 기네. 제길 제사 기네. 제길 제사 기네. 이렇게 해서 길래는 아 제사와 관련된 거구나. 가래는 결혼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가래를 그냥 엄마가 나보고 시집 좀 가래 이 말을 생각하시면 가래에서 아 시집 좀 가래 이렇게 하면은 아 시집 좀 가라고 그러면 아 이건 결혼과 관련된 거구나. 빈내는 빈이 손님 빈이니까 사신 접대와 관련된 예법이고요. 군내는 군이 군대니까 군대 의식과 관련된 예법이에요. 이 단어를 봤을 때 의미가 힘든 거는 길래와 가래예요. 그래서 길래는 그냥 아 이런 제길 제사 기네 이렇게 생각하셔서 길래가 제사다. 가래는 아 시집 좀 가래 그래서 결혼과 관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5개 오래 이거 두 문자를 따면 어떻게 되냐면은 빈군과 빈흉과 길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빈내, 흉내, 가래, 길래, 군내. 그래서 빈흉가 비어있는 흉가가 아주 길게 늘어서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빈 흉가가 아주 길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빈 흉가가 아주 길군. 앞에 국조 오래를 붙이면은 국조 오래. 야 국가 쪼다 오래. 그러니까 막 성질 내면서 신숙히 갔더니 거기에 비어있는 흉가만이 아주 길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빈 흉가 길군. 아 국조 국가 쪼다 오라 그래갖고 성질 내면서 신숙하게 갔더니 비어있는 흉가만 아주 그냥 길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중종 때 간행된 책들 볼게요. 이륜행실도는 중종 때 김한국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륜이 뭐냐? 말씀드렸죠. 연장자와 연소자. 그래서 장유와 관련된 게 이륜행실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친구 사이에서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그게 부부 간에 생기는 도리예요. 그래서 이륜하면은 연장자와 연소자 해서 장유. 그 다음에 친구 간에 붕우. 이렇게 두 개가 이륜이고요. 삼강은 남자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인군과 신하 사이에 충성해야 되니까 군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자, 그리고 결혼하면 부부, 이렇게 세 개가 삼강에 관련된 거고, 이륜은 연장자, 장유, 친구 간의 붕우, 이렇게 있다. 자, 이륜행실도가 중종 때 김한국이 썼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욕해서 죄송하지만 이륜행실을 그냥 인연행실 이렇게 그냥 의미를 부여할게요. 인연행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아나무인으로 배는 거 없이 막 너무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니까 어떤 남자가 그걸 보더니 이러는 거죠. 눈에 배는 게 없나? 인연 행실이 안구가 중증인 것 같아. 안구가 눈의 안구죠. 안구가 중증인 것 같아. 눈이 삐었나 봐. 안구가 중증인 것 같아. 이 눈에 배는 게 없나? 인연 행실이 안구 중증인 것 같아. 눈이 삐었나 봐. 이런 얘기죠. 안구 중증인 것 같아. 인연 행실이 안구 중증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구에서 김안국을 연상하시고요. 중증에서 중종을 연상하시면 인연행실, 이륜행실은 김안국이 중종 때 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세종과 중종 잠깐 비교를 해보면 유사한 게 세종 때 삼강행실도가 있었죠. 세종 삼강행실도. 중종 때 이륜행실도가 있어요. 비슷하죠. 그리고 세종 때 삼포를 개항을 하고요. 중종 때는 삼포에서 외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유사한 거를 한번 모아봤어요. 자, 동몽수지도 중종 때 주자가 쓴 책이고, 이 동몽수지도 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가 지켜야 할 예절을 기록한 거고요. 동몽, 아이동의 어리석을 몽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아이가 마땅히 알지예요. 마땅히 알아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예절이겠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아이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예절을 기록한 게 동몽수지다. 이 주자는 뭐 성리학의 대가니까 뭐 굳이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동몽수지는 중종 때 주자라는 사람이 써서 간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동몽선습은 중종 때 박세무,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아동용 한자 학습서고요. 동몽, 어리석은 아이가 선습, 먼저 선에 익힐 습이에요. 먼저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몽선습이 중종 때 박세무가 썼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동몽, 어리석은 아이가 선습, 먼저 익히다. 이런 얘기죠. 먼저 익힌다는 얘기는 예습이란 얘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어리석은 아이인데 예습이라는 건 뭐예요? 배우지 않은 것도 먼저 공부하는 거죠. 배우지 않은 걸 공부하려고 하니까 엄청 빡세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아이가 선습, 먼저 익혀 예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습을 해. 어리석은 아이가 먼저 익힌다는 거는 빡세. 보통도 아니고 무지 빡세. 빡세, 무지 이렇게 해서 박세무. 빡세에서 박세무를 연상하시면 저자는 박세무구나. 동몽선습, 어리석은 아이가 먼저 익히는 건 빡세 무지 해서 빡세 무다. 자, 중종 때 간행된 책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동몽수지, 동몽선습, 훈몽자회, 뭐죠? 다 몽이 들어가요. 어리석을 몽. 그래서 어리석을 몽이 들어가서 이게 어린이와 연관이 있어요. 어리석은 아이. 그래서 이 몽이 있으면 어린이와 관련된 어린이를 위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중종 때 어린이를 위한 책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 중종 때 누가 나타나요? 조광조죠. 골수 성리학자. 조광조에게 권력을 주잖아요. 중종이. 그래서 조광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유학의 조기 교육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들에게 유학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어떻게 해요? 중종 때 어린이들을 위한 책들을 막 간행을 해요. 그래서 동몽수지, 동몽선습, 훈몽자. 자, 몽자 들어오는 건 다 어린이를 위한 책들이고 이런 어린이를 위한 책들이 간행되는 게 대부분 다 중종 때더라.